안녕하십니까, 강창님 원장입니다.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보통 1년 6개월 1년마다 하는데, 이제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시는 거고요. 보통 이제 붓거나 피가 나고 또 치아가 좀 흔들리는 증상도 있고, 또 잇몸에서 계속 이제 피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잇몸 치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이가 뭐 깨지고, 뭐 이가 시리고 금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가 시린 스케일링하고 이가 시린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뭐냐면 이가 이렇게 파인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물이나 치석, 돌 같은 걸로 덮여 있다가 제거가 되면서 노출이 되니까 많이 시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잇몸이 치석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동안은 노출되지 않았던 뿌리가 노출되면서 이 상하세간이라고 하는 신경 그 안에 있는 그 신경들이 자극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가 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시린 경우에는 이렇게 식용 마모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때우는 재료를 이용한다든지, 상품명이 좀 가려질 수 있지만 이런 이렇게 시린니 치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시고 뜨거운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잇몸에 스케일링 하고 나서 피가 안 멈춰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잇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을 스케일링 하게 되면 잇몸에 피가 많이 나는데, 저는 주로 추천하는 게 뭐냐면 스케일링 하기 일주일 또 끝나고 일주일 동안은 가글링 같은 걸 좀 써라. 또 이런 분들이 또 시린니가 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또 시린니 치약 같은 걸 쓰시고, 떠서 뭐 적어도 하기 전 3일, 뭐 하고 난 다음 3일, 어쨌든 간에 그 동안에 가글링을 쓰게 되면 염증들이 굉장히 많이 낮춰져 있어서 스케일링 한 다음에 피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가 많이 흔들린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뭐 이렇게 치석이 붙잡고 있다가 이걸 뜯어내게 되면 막 뺄 정도로 흔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흔들린 정도가 많이 나아지긴 하는데, 그때까지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일단 단단한 음식을 피하시고, 특히 뜨거운 음식을 피하시고, 한 달 정도는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가 많이 시리겠죠. 그래서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운 건 좀 피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런 한 달이 지나도 많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신경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싸움이 되냐면, 하기 전엔 얘기 안 했다가 이제 하게 되니까 싸움이 나거든요, 환자분들하고. 그래서 신경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너무 심한 분이고 안 좋을 것 같으면 사실은 처방전을 내려서, 즉 소염제라든 아니면 또 염증이 심한 경우는 항생제를 미리 처방하는 것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또 잇몸약을 갖다가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해졌다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 차원에서도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가 깨졌어야 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이제 하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부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치아 성분, 이제 충치나 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치아 주변 뼈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약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지거나 드러나게 되면 환자하고 오이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어, 이렇게 뭐 충치가 조금일 때, 뭐 조금 깨졌을 때 양치질로 한번 넘어갈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너무 크고 심미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면 레진이나 이런 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위가 있으면 콜라나 이런 걸 좋아해도 이런 게 생기죠. 교정 환자도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링 할 때도 사실 이걸 조이해서 위생사 선생님들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게 생겼다고 해도,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붓터치 하듯이 하시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치석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이가 깨지니까 그에 대해서 뭐 환자한테 미리 조금 얘기를 하시는 그런 노력, 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이 오신 분이 이 주변이 이게 깨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깨졌다. 자, 스케일링 하다 깨진 거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충치들도 있거든요. 물론 스케일링 하기 전에 얘기를 안 했어. 충치 없다고 해놓고서 스케일링을 했더니 깨졌어. 그래서 치과 의사한테 따지러 갔더니 충치가 있었네요라고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충치가 있었던 거라 쉽게 스케일링 때문에 이렇게 깨지지는 않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신뢰가 많이 깨집니다. 특히. 그래서 또 치아를 보면 이렇게 긁힌 흔적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치아 스케일링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범란질 저형성증이라든지, 또 불소 때문에 반상치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 반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렇게 하얗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치아가 태어날 때 기형적으로 해서 이 겉에 껍질이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스케일링의 어떤 부작용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씹다가 보통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쪽이 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깨진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마침 스케일링 하고 나면 아무래도 예민하다 보니까 혀로 이런 데 이렇게 대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보다 보면 이가 스케일링 깨졌네, 없었는데, 이런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때운 재료들도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데를 갖다가 만약에 금이가 있었는데 위생사가 만약에 이걸 스케일링을 갖다 디디디디 하게 되면 여기를 막 하게 되면 이게 톡 하고 이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이 스케일링하다 이 깨졌다고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케일링 한 다음에 치아 표면이 이렇게 갈라졌다 또 교정한 다음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미세 균열,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 표현은 크레이지 균열이라 크랙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앞니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건 스테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니를 특히 조심하셔야 되지 스케일링 때문에 된 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이게 떼운 재료들이 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아래쪽에 이제 식용유 마모 쪽에 이런 게 떼우거든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이제 보기 편한지라고 이제 제가 구글에서 구해봤거든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갖다가 스케일링 할 때 툭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리 같은 거 한 10년, 20년 샀어. 근데 이게 스케일링 하다가 디디디디디 하다 보면 진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정상 범주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오래돼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치과 선생님하고 조금 뭐라 그러죠? 좀 서로 협의해서 서로 환자분도 좀 억울할 수 있고 치과 선생님들도 이건 억울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협의해서 해결하면 좋은데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좀 싸움 쪽으로 가면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면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물론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실제로는 부작용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걸 갖다가 서로 대화로서 또 치과 선생님들이나 위생사도 미리 고지를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저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될 문제인데 이제 바쁘니까 얘기 안 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 잘 듣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이해 못한 경우도 있어서 서로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버리면 에이 못된 사람 하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하는 경우에 부작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면 절대 치과 의사나 치과 의사 가족들은 스케일링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벌써 우리 페이스북이나 벌써 유튜브로 이렇게 저처럼 벌써 퍼져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마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잇몸 치료를 받고 나서 굉장히 2달 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너무 잇몸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스케일링을 한다면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시기를 잘 넘어가면은 상당히 좋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어떤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은 좋은 약이긴 한데 이게 자기 잇몸의 상태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부작용이란 그렇고 불편함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조금 이걸 갖다가 누구의 문제야 라고 해결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환자 치과 의사 모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불금 되십시오. 아이고 이상한 거 눌렀다.